안녕하십니까. 병영경영관리 닥터 헬퍼 이종성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란 최근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서 세무적으로 강점과 약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강점과 약점 등을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 시 세무적 리스크를 보완하여, 여기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하겠죠. 보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장님의 세금 신고 성적표를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세청이 바라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고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히 좀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시그널을 매년 이렇게 주는 내용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이 자료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원장님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세무조사 아니겠습니까? 세무조사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조금씩 그 신호를 이렇게 보내다가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할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게 쌓였을 때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란 여기 보시고요. 국세청 맞춤형 리포트이다. 그래서 이 맞춤형은 원장님 병원의 1:1 맞춤 서비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원장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세무적으로 강점과 약점 등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득세 신고 시 세무적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1:1 맞춤형 세무 리포트인데 사실 이거를 돈 주고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리포트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 신고를 분석하고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병원에 대비 눈에 띄는 부분을 국세청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병원이 쓰는 복리후생비 비율이 다른 병원에 비해 어떨까?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접대비 비율이 어떤 것인가? 재료비 비율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서 원장님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신고 때 주의할 사항을 미리 안내를 받음으로써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을 힌트를 제공을 했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 세무적 강점과 약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동종업계 대비 비교 분석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동종업계는 먼저는 같은 진료 과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병원 매출 규모도 비슷한 병원으로 또 맞출 수가 있고, 또 하나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있는 원장님들과 세무서는 국세청은 비교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원장님들이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미확인 상태로 신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신고도움 서비스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미리 힌트를 준 소중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활용하지 않은 원장님에게 큰 손실이 가게 됩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먼저 로그인을 하십시오. 근데 사업자로 로그인하지 마시고 개인 주민번호로 로그인을 하셔야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를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금 신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누르시면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걸 들어가시면
기본사항은 뭐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실 거고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안내자료, 뭐 종합분석자료, 주택임대소득 참고, 이거는 주택임대소득 있으신 분만 해당이 되실 거고, 뭐 세법 개정 내용, 절세 혜택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절세 혜택 세법 개정 내용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추가로. 먼저 신고시 유의사항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병의원 이렇게 보건업 나오실 거고요, 업종 코드 나오실 거고, 여기 안에 내용이 나오실 건데 아마 그 원장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오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원장님의 신고 내용들이 국세청에 바라볼 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동종업계보다 소득률이 너무 낮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관한 내용도 아마 있는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뭐 특히 친인척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많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라, 아마 이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 종합분석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점비, 이게 다른 병원에 비해 지금 우리 병원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보시면 당해업체, 원장님 업체시고요, 업종 평균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가 업종 평균 3%다. 근데 원장님이 뭐 6%, 7%, 뭐 10%가 넘는다. 그러면 아주 눈에 띄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우리가 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일 업종 대비 소득률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첫 번째 영상에 나왔을 때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소득률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아주 초창기 때 만들었던 소득률 자료를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워낙 그 전산이나 이런 통계가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어떤 지역별, 또 규모별, 또 진로 과목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동종 업계의 소득률과 비교한 자료, 그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소득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득률도 만약에 원장님이 소득률이 낮다 하시면 안내가 돼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특수관계인 급여 또는 MSO를 만들어서 뭐 특수관계인 회사에게 외주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원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개별 맞춤형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받으시면 훨씬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실 거고요.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무조사 리스크가 쭉쭉 이렇게 올라간다. 반드시 국세청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신고하시기 전에는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목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신고도움 서비스가 항목별로 나온 안내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그거 나온 것들을 힌트 나온 부분들을 구조를 바로 개선을 해야 된다. 국세청 시각에서 납득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증빙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증빙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장님들이 혼자 보시기에 조금 어렵게 느끼시다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한번 그 세무점검 모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단 원격으로 저희들이 해드리니까 서로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위험 요인 점검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